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6개월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현재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기 전에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만 남편과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신우의 지독한 시집살이 덕분이었죠. 어쩜 저에게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는지. 지금도 신우가 저에게 하려고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며 아주 이가 갈립니다. 언젠가 부디 저와 똑같은 일을 겪어보길 바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말이죠. 신우가 저에게 요구하려 했던 것은 정말 상식밖의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런 신우 편을 들어 저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그런 신우 편을 들며 저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죠. 결국 남편과 헤어지며 제가 따끔하게 혼내주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사연을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저에게 함부로 행동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누구보다 착하고 따뜻한 좋은 사람이었죠. 제가 아빠를 일찍 여인 탓인지 남편의 그런 따뜻하고 믿음직한 모습에 반해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한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더욱이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 인사드리러 찾아갔던 시댁에서도 넘치도록 따뜻한 환대를 받았으니까요. 특히 시부모님께서 친딸보다도 저를 더 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에게 물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까지 잔뜩 해놓기까지 하셨으니까요. 세아가 많이 먹어라. 그런데 차린다고 차렸는데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아니에요, 어머니. 음식이 정말 하나같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전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인걸요? 어머니 혼자 준비하시려면 힘드셨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주는 새아가한테 나야말로 고맙지.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난 그거 하나면 돼. 안 그래, 여보? 당신 말이 맞고 말고. 나는 우리 새아가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네. 어머님, 아버님,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밥 다 먹고 이따가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 아니다. 나는 말이지. 내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며느리들한테 그런 거 시키는 시어머니들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며느리도 다 자기 집에서 소중한 자식인데 어떻게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럴 수 있니?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다 창피하다니까. 세아가, 너는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어디까지나 내 아들이랑 결혼해준 귀한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우리 집에 오면 그냥 편하게 있는 거다. 그게 나도 마음이 편하고. 어머니, 제가 정말 그래도 될까요? 어머니는 저희 챙기시느라고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기 죄송해서요. 그래도 말고? 여기는 내 집이고 이 집 안주인은 내가 전부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설거지하는 동안 정 심심하면 앉아서 우리 아들이랑 이야기나 하고 있어. 알겠지? 맞아요, 언니. 언니는 어디까지나 저희 집에 온 손님이니 편하게 계세요. 아니면 오빠 말고 저랑 이야기하든지. 난 우리 새언니 처음 봤는데도 너무 좋다. 야, 박혜정. 너 나중에 결혼해서 시누이라고 우리 수진이한테 텃세 부리고 괴롭히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알아서 잘해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러는 오빠야말로 결혼해서 새언니한테 잘해. 못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내가 아주 오빠를 혼내줄 거야. 뭐? 나를 혼내줘? 너야말로 오랜만에 이 오빠한테 혼나볼래? 남편의 말에 신우는 남편을 노려보는 신용을 하다가 전부 한껏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화목한 시댁 식구들을 보며 이런 집에 시집을 가면 정말로 제가 고생할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정한 남편에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시부모님이며 사람 좋아 보이는 시누이까지. 그때는 제가 정말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간다고 생각했죠. 그 모든 것이 시댁 식구들의 연기라는 사실을 까맣게도 눈치채지 못하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은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그동안 여러 일로 쌓인 스트레스 때문인지 저는 몸살이 걸려 알아눕고 말았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픈 저를 보면서도 남보듯하며 챙겨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게 한다는 말이 여보, 나 배고픈데 우리 밥 안 먹어? 나 배고픈데 빨리 밥 차려줘라. 자기는 지금 나 아픈 거 안 보여?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밥 차려달라는 말이 나와? 그러지 말고 자기야. 난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내가 지금 약을 먹어야 해서 나 죽 좀 끓여다 줄 수 있어? 지금 당신 아픈 바람에 나 밥도 굶고 짜증나는데 그런 나한테 당신 죽 끓여달라고 하는 거야? 평소에 집안 살림도 대부분 내가 하고 음식도 전부 내가 다 하는데 아픈데 한번 나 죽 끓여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몸살 걸린 게 뭐 얼마나 아프다고 그래. 정 먹고 싶으면 요즘 배달앱도 많은데 자기가 알아서 시켜 먹던지. 난 지금 밥 먹으러 나갈 테니까. 친구 놈이랑 만나서 PC방 가기로 했으니까 귀찮게 연락하지 마. 나 게임하느라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남편의 냉정한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저는 한동안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믿고 결혼한 내 남편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저런 남자를 믿고 평생 살 생각을 하니 정말 제 앞날이 암담한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저는 그날 서운한 마음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혼자 울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죠. 결혼하고 제가 자기 집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는지 시댁에서도 저를 대하는 것이 조금 달라졌으니까요. 밥은 내가 했으니 설거지는 세아가 네가 하도록 해라. 할 수 있지? 네? 제가 설거지를요? 그래. 시어미가 며느리 밥까지 해줬으면 그 정도는 며느리로 네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왜? 싫으니? 아니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살갑게 굴며 도와주겠다는 것도 못하게 하던 시어머니였는데 갑자기 변한 시어머니 태도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참고 시어머니 말대로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 싶기도 했지만 시어머니 혼자 음식들을 준비하셨으니 이 정도는 며느리로서 제가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제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 신우가 제 옆에 와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언니, 저번에 아프다고 우리 오빠 밥도 안 차려줬다면서요? 네, 그때 제가 몸살 감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오빠 우리 집 장남이고 저희 엄마는 아무리 아파도 오빠 밥만큼은 꼭 차려줬었다고요. 언니, 정말 그러면 재미없어요? 앞으로 제가 지켜볼 테니까 똑바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때 전 뼈저리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속아서 시집을 잘못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결혼 전 저에게 살갑게만 굴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제가 결혼하고 나자
하루아침에 돌변해 전부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꼭 사기 결혼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고 말았어요. 제가 원래 빈혈이 조금 있었는데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빈혈이 더욱 심해지며 위험에 허리 디스크까지 심해져 제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지경에 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고민하다가 회사에 휴직을 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서 휴직을 하게 되었다는 말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먹이고 싶다면서 시댁으로 부른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유독 시댁 식구들이 아픈 저를 걱정하며 결혼 전처럼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바로 그날이 저의 인생의 불행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밥을 먹고 다 같이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신우가 갑자기 가족들에게 말할 기쁜 소식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놀라지 말고 있어요.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인데 저 곧 재혼해요. 저 사랑하는 사람 생겼거든요. 저야 그렇다 쳐도 시부모님은 아가씨와 같이 살아서 아가씨가 그동안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도 제 앞에서는 처음 듣는 것 마냥 굴더라고요. 사실 아가씨는 전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고 아가씨가 낳은 3살짜리 딸과 함께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가씨가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 2번째 결혼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정말이니? 어머, 우리 딸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다니 우리 딸 앞으로는 행복하기만 하거라. 아가씨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잘 됐네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제가 지금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재혼이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딸아이를 같이 데려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예비 신랑도 그걸 원치 않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다행히 회사 휴직을 했잖아요. 우리 윤미가 클 때까지 언니가 자식처럼 키워주면 될 것 같아요. 언니가 딱 맞게 키워주니까 너무 좋네. 안 그래, 엄마? 그러게 말이다. 네 언니가 딱 적당한 때 이렇게 회사를 쉬어주니까 얼마나 좋냐. 정말 잘 됐어. 세아가 너도 네 조카 키우면 아기 낳기 전 미리 육아 공부도 하게 되고 얼마나 좋냐. 이게 바로 일석이조라는 거 아니겠니? 엄마 말이 맞아. 자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기가 우리 동생 좀 도와주라. 우리 어차피 자녀 계획도 있었고 하나 키우나 둘 키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윤미도 우리 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우면 될 것 같아. 제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아파서 회사 휴직까지 한 상황에 저한테 시조카를 키워달라니요. 시댁 식구들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화가 나고 황당한데 그도 모자라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남편까지 신우 편을 들고 나서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곁에서 봐서 알면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오는 남편에게는 큰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믿고 결혼을 했는지, 남편과 결혼하려는 과거의 저를 만나 정신 차리라고, 그놈은 안 된다고 멱살이라도 잡고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래서 저도 참고만 있을 수는 없어 제 생각을 시댁 식구들에게 그래도 전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다들 저 아파서 회사 휴직까지 하게 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제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런 저한테 제 아이도 아니고 아가씨 아이를 돌봐달라고 하는 건 지금 저한텐 저보고 더 아프라는 말로밖에는 안 들려서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두 잘 아시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하고 먼저 가볼게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집에 가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욱 어이가 없었던 것은 집에 돌아와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기는커녕 도리어 저에게 섭섭하다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다. 아이 하나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그렇게 매정하게 안 된다고 할 수 있어? 남도 아니고 윤미는 우리 조카라고. 당신은 그 어린 것이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이야말로 너무하네. 자기 눈엔 나 아픈 거는 하나도 안 보이지? 나 몸 아파서 회사 쉬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당신 조카 불쌍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랑 사는 게 아니라 지 엄마랑 살게 해야지. 지금 당신 조카 불쌍하게 만드는 건 내가 아니고 당신 조카 두고 결혼하려고 하는 바로 당신 동생인 아가씨거든? 나는 아가씨가 아이 직접 데려와도 키울 마음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본인 동생과 조카 걱정은 하면서 정작 자기 아내인 제 걱정은 하지 않는 남편이었죠. 그런데 제가 분명 그날 시댁애가 시조카를 돌볼 수 없다고 말했는데도 남편이 뭐라고 말한 것인지 신우에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언니, 윤미 언제 데려다 주면 되나요? 저 결혼 준비하려면 바빠지니까 이번 달 최대한 빠르게 데려다 주고 싶은데. 아가씨, 저번에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또 꺼내시는 건가요?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오빠는 괜찮다고 집으로 데리고 와도 된다고 했다고요. 지금 윤미, 저희 집 오면 그 아이 남편이 키우는 건가요? 지금 윤미 저보고 키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가씨는 왜 제 의견 안 묻고 남편 의견 묻는 건데요? 이건 당사자인 제 허락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아가씨, 제가 왜 아가씨 자식을 돌봐야 하는 건가요? 내 자식도 아니고 아가씨 자식을 왜 내가 돌봐야 하냐고요? 그러면 저 결혼해야 하는데 아이는 누가 돌보나요? 저 재혼하면 윤미 돌보지 못하게 될 텐데 가족 중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죠. 누가 그래요? 아가씨가 낳은 자식을 가족 중에 책임져야 하는 거라고? 언니, 지금 우리 애 키워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언니 정말 매정하시네요.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닌가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묻고 싶네요. 그렇게 당연하면 저한테 맡기지 말고 어머니가 아가씨 아이 키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가씨 말대로 가족이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거면 저 지금 아파서 회사 쉬고 있는데 아가씨가 와서 저 좀 돌봐주시겠어요? 결혼하고도 계속요. 그러면 저도 아가씨 아이 돌보는 거 생각해 볼게요. 아가씨 말대로라면 가족인 아가씨가 와서 저 돌봐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왜 언니를 돌봐줘요? 저는 언니의 시누이고 언니는 저희 집 시집온 며느리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대우도 틀려야죠. 원래 집안의 힘든 일은 며느리가 전부 해야 하는 거 모르세요? 저 지금 결혼 준비하기도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얼른 제 아이 돌봐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집안 힘든 일은 며느리가 하라는 법 없거든요. 그리고 바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파서 지금 저 몸 하나 돌보기도 바쁘다고요. 그리고 아가씨, 이건 너무 기본적인 상식이라 제가 그동안 말 안 했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은 원래 부모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남한테 아이를 맡기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실도 모르고 아이까지 임신해서 낳은 거예요? 설마 지금 아가씨 본인이 그 정도로 무식하고 상식 없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죠? 아가씨 아이는 아가씨가 끝까지 책임지세요. 아니면 이혼한 전 남편한테 아이를 데려다 주든지요. 전 남편한테요? 절대로 그럴 순 없어요. 남편이 애 키우겠다는 거 제가 잘 키울 수 있다고 고집부려서 키우게 된 건데 이제 와 데려다 주면 저를 얼마나 비웃겠어요. 지금 고작 전 남편이 비웃을 것 같아서 저한테 아이를 떠넘기겠다는 건가요? 아가씨 정말 부모가 맞긴 하나요? 어떻게 아이 행복보다 본인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또 하나 묻는 건데 지금 낳은 자식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저에게 떠넘기려고 하면서 무슨 결혼을 또 하려고 하냐고요. 지금 아이도 책임 못 지면서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아가씨가 제대로 책임질 수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아가씨 아이 책임질 생각 없으니까 아가씨가 낳은 자식 아가씨가 알아서 책임지세요. 남에게 아가씨 목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언니, 지금 우리 아이가 보육원이라도 가길 바라는 건가요? 언니가 안 돌봐주면 우리 아이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언니 때문에 제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라는 소리냐고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야, 네 자식이 네가 안 돌봐서 보육원 가는 건데 그게 왜 내 탓이야? 책임 안 지려고 발악하는 네 책임이겠지.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낳았으면 네 자식 네가 책임지라는 소리야. 네 스스로가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달으라고. 너 같은 걸 부모라고 믿고 있는 네 자식이 불쌍하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책임질 행동을 하지 말던지 이 정신 나간 거사. 재혼하겠다고 내 새끼까지 버리고 가는 네가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절대로 네 자식 책임질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 정신 나간 것? 너 지금 나한테 정신 나간 것이라고 했냐? 그래, 그랬다. 어쩔래. 정신 나간 것한테 정신 나간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뭐 못할 말 있냐? 너희 예비시댁에서는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알고도 네 신랑될 놈이랑 결혼을 허락했니? 나라면 자기 살겠다고 내 자식도 버리고 오는 너 같은 거 징그럽고 소름 돋아서 반대했을 것 같은데?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렇게 살다가는 언젠가 인생 나락으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네가 이따위라는데 네 자식이 커서 너 얼굴 보려고 할 것 같아? 너 두고 봐. 지금 나한테 했던 소리 오빠한테 다 이를 테니까. 그래, 일러라 일러. 그럼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냐? 하나도 안 무섭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신우는 저와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바로 이른 것인지 남편이 그날 퇴근하고 불이 나게 집에 와 저에게 따졌습니다. 너 내 동생한테 뭐라고 그랬어? 애 하나 키워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너 내 조카 키워주는 게 그렇게 싫었냐? 그래서 내 동생한테 정신 나간 것이라고 그랬어? 그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아이 키울 능력도 되면서 다른 놈이랑 재혼하겠다고 자식까지 버리고 가는데 그러면 그게 정신 나간 게 아니면 뭔데? 그래서 정신 나간 것이라고 그랬다.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언제 내 동생이 새끼 버렸다고 그래? 그러니까 믿을 만한 우리한테 아이 맡기는 거잖아. 그게 왜 새끼 버리는 거야? 우리? 지금 우리라고 했냐? 조카 오면 넌 매일 출근하고 없을 텐데 그러면 아이를 누가 돌봐? 결국 나한테 돌보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놓고 우리는 무슨 홀이야? 그것도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아파서 회사까지 쉬는 나한테 맡기려고 한다는 게 너는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나 아픈 거는 하나도 안 보이지? 내가 어떻게 되든 너는 네 가족만 챙기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재혼하겠다고 멀쩡한 몸으로 남한테 제 자식을 평생 맡기겠다는 게 그게 새끼 버리는 게 아니면 뭔데? 네가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그래. 그리고 아이 순해서 그렇게 손도 많이 안 간다고. 그냥 옆에서 잘 크는지만 지켜보면 돼. 너는 내가 병원 다니는 거 보면서도 끝까지 네 가족들 생각뿐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순하고 손 안 가는 거면 나는 절대 돌볼 생각 없으니까 네가 회사 다니면서 네 조카 데리고 다니면서 켜. 옆에서 잘 크는지만 보면 되는 거면 회사 일하는데 아무 지장 없겠네. 너 정말 이럴 거야? 너 자꾸 이러면 정말 재미없어. 너 지금 아파서 네 병원비랑 생활비 지금 누가 다 내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해? 사업하는 잘 나가는 남편 만나서 지금까지 호강하게 누군데 어디서 감사한 줄도 모르고 헛소리를 짓거려? 너 정말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어? 아파서 나랑 헤어지면 갈 데도 없는 것이 나한테 버림받고 싶어서 그러냐고. 너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게 좋을 거야. 웃기고 있네. 지금 내 병원비 전부 내 돈으로 쓰고 있고 우리 생활비 나도 똑같이 반반씩 내고 있는데 어디서 헛소리야? 너야말로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게 좋을 거다. 앞으로는 나도 더는 참아줄 생각 없으니까. 나야말로 지금 하는 게 너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는 것만 알아도. 됐고! 나는 이번 주 토요일에 조카 데리고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앞으로 조카는 우리가 키운다.
마지막까지 반대하면 정말 그때는 너랑 나랑 끝장이니까 그렇게 하라. 남편은 저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서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저보고 들으라는 듯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다 말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 데리고 와. 그렇다니까. 그러게 이 오빠만 믿고 있으라고 그랬지. 아파서 갈 데도 없는 게 내 말 안 듣고 배기겠어? 지 주제를 알면 내 말에 따라야지. 내가 나중에 너 만나면 네 언니 보고 사과하라고 시킬 테니까 너무 속생하지 말고. 그래, 그러면 이번 주말에 보자. 사랑하는 내 동생. 하지만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이미 제가 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조카를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시댁의 행태를 보는 순간 저는 늦기 전에 그지 같은 시댁과 남편이랑 손절하고 탈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과 시댁이 저에게 부당하게 굴었던 모든 것들도 전화통화 내용이며 문자 등 이미 증거 자료로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화나지만 시댁 식구와 남편의 괴롭힘을 참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과 결혼하며 제 몸 상태가 안 좋아져 병원 진료를 받았던 것 전부도 이미 진단서를 끊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무리 원치 않는다고 해도 제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게 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신우가 조카를 데리고 오는 날을 바로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선포하는 날로 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제 조카가 온다면서 한쪽 방을 비워 꾸미고 조카 물건을 사들이기에 바쁘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까맣게도 모른 채요. 그러나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그냥 순순히 물러나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며 저를 속여서 결혼까지 해놓고 저를 괴롭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보며 저한테 한 만큼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날 출근한 사이 저를 도와줄 사람에게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 말이에요. 우리 딸 잘 쉬고 있었어? 몸은 좀 어때? 엄마, 그동안 엄마가 걱정할까 봐 내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엄마 나 좀 도와줘. 왜 그래? 수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글쎄 이 인간이. 저는 그렇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저희 남편에게 분노하며 안쓰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죠.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혼자 고생을 했어.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 끝까지 노력하려고 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네. 결혼 생활이란 게 나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었나 봐. 박서방 이 죽일 놈. 내가 이놈 가만히 안 둬. 수진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전부 해결해 줄게. 언제는 결혼만 허락해주면 평생 너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다고 허락해달라더니 내 앞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 척 너만 위하는 척 연기해놓고 그동안 우리 딸 속썩이면서 몹쓸 짓을 하고 있었어. 박서방 집이 우리 집이랑 차이 나는 집안이라 마음 안 내켰던 것도 하도 절박하게 매달려서 내 딸 하나는 고생 안 시키고 평생 살 놈이라 생각해서 겨우 허락해준 건데 이 고얀 놈 같은 이라고 내가 박서방이랑 그 집안 절대 용서 못해. 수진아, 이번 주말에 네 신우가 조카 데리고 온다고 했지? 응, 엄마. 그래 알았어. 그때 엄마도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사실 저희 엄마는 제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님이셨습니다. 지금이야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희 곁에 안 계시지만 지금 엄마 회사는 젊은 시절 아빠와 함께 작은 가방 공장으로 시작해 열심히 일궈내 키워온 회사이기도 했죠. 큰 회사는 아니지만
중저가 브랜드의 가방 회사로 제법 튼실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저희 엄마 회사에서 제품 외주 생산을 맡기면 가방을 만들어주는 하청업체 사장이었던 것이고요. 물론 남편 회사에서 다른 회사의 제품도 외주를 받아 생산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이 엄마 회사의 제품을 생산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고, 한마디로 남편은 저희 엄마 회사에서 주는 외주일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죠.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하청업체로 생산 제품을 납품하러 온 남편과 만나면서 남편이 먼저 저에게 대시를 해 결혼까지 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엄마도 요즘 들어 남편과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도 있었지만 다른 곳에 외주 일을 맡기느니 저랑 결혼한 남편에게 일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계속해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희 엄마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결혼하자마자 제가 자기 사람이 된 거로 생각했는지 아주 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돌변해 저를 함부로 대하면서 행동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날 엄마와 저는 오랜 상의 끝에 남편 놈을 제대로 혼내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 결국 신우는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조카의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요. 그리고는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남편 앞이라 그런지 의기양양한 태도로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지만 말이에요. 언니, 이렇게 오빠 말 순순히 따라줄 거면서 그동안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러게, 저희 오빠가 좋게 말할 때 들어주셨어야죠. 그랬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언니도 우리 오빠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 일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 윤미를 언니 친딸이라 생각하시고 잘해줘야 해요? 만약 구박한다는 소리 들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저 이래봬도 화나면 무섭다고요. 당신 내가 두고 볼 거야. 내 조카한테 어떻게 하는지 만약 조금이라도 윤미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나랑 당장 이혼할 생각하라고. 니들이야말로 내 말 뭐로 들었니? 내가 이야기했지. 나는 시조카 키워줄 수 없다고. 그런데 내 말 끝까지 무시하고 이렇게 데리고 왔구나.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정 그렇게 내 하나뿐인 조카 못 키우겠다면 나랑 이혼하자. 쥐 남편이 소중하게 여기는 조카마저 키울 수 없다는 여자랑 내가 어떻게 사냐? 그래봤자 이혼당하면 네 인생 망치는 거지. 내 인생 망치는 거냐? 어디 이혼녀 소리 듣고 잘 살아봐라. 언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죠? 정말 우리 오빠한테 이혼당하고 이혼녀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누가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헛소리야? 그리고 이혼녀 소리는 이혼한 네가 듣고 있는 소리 아니니? 뭐라고요? 안 그래도 잘 됐네. 나도 하도 지긋지긋해서 더는 못 해먹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말해줘서 아주 고마워. 나도 지금 말하려고 했거든. 당신 나랑 이혼하자. 나 더는 너 같은 이기적인 지랑 지 식구밖에 모르는 놈이랑 살 마음 티끌 만큼도 없으니까. 뭐라고?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그래, 이혼. 너가 먼저 이혼하자며. 그래서 너 뜻대로 해주려고 그러는데 왜 놀라는 척을 해? 당신 지금 농담이지? 내가 우리 조카 키우라고 했다고 화나서 그냥 하는 소리잖아. 그렇지? 디카짓게 나랑 이혼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데? 나는 이혼 절대 못하니까 그렇게 하라. 네 놈이 고집 부린다고 내가 이혼 못할 줄 아냐? 나는 기필코 너랑 이혼하고 말 테니까 두고 봐.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사태의 심각성을 그제야 깨달은 것인지 말까지 더듬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와 이혼을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죠. 이미 저를 도와주기 위해 저의 지원군이 제 시간에 맞춰 집으로 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저를 도와주기로 한 지원군이 저희 집에 도착한 것인지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 말이에요. 그날 제가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전화한 날 조카를 데리고 오겠다고 남편이 말한 주말에
엄마도 저희 집에 오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갑작스레 울리는 현관문 벨소리에 뭔가 이상한 감지를 한 것인지 불안한 얼굴로 묻더군요. 이, 이 주말에 갑자기 무슨 벨소리야? 이제야 오셨나 보네. 빨리 문 열어드려야겠다. 이제 오셨다니 우리 집에 누가 올 사람 있다고? 그거야 보면 알겠지. 제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저희 엄마는 호랑이처럼 환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고용한 경호원들과 대동하고요. 그러자 남편은 귀신을 본 듯한 얼굴로 펄쩍 뛰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본인의 앞날을 예감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께서 여길 어떻게... 저희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힘을 다해 남편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그것도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며 대차게 때려주셨죠. 그동안 제가 당한 것을 대신 갚아주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고의한 놈. 감히 네 놈이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너 결혼 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너희 집안이랑 우리 집이랑 차이가 많이 나서 내가 걱정을 하니 우리 딸만 주면 고생 안 시키고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랬지? 네 놈은 네 멀쩡한 동생 내버려두고 네 놈 조카까지 우리 아픈 딸한테 맡기는 게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냐? 그것도 우리 딸 보고 네 조카를 평생 키우라고? 우리 딸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남의 애를 키워야 하는데? 뭘 잘못했다고? 그동안 우리 수진이가 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내가 한동안 몰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우리 수진이가 네 놈이랑 네 집에 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구먼. 너 혹시 수진이가 내 딸이니까 우리 집 조건 보고 내 딸 꼬신 거였냐?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네 놈 사람 됐다는 생각에 네 놈도 네 놈 식구들도 전부 숨겼던 본색 드러냈던 거냐고?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보다 못한 놈. 장모님 절대 아닙니다. 저 정말로 수진이 사랑해서 결혼한 겁니다. 절대로 수진이 조건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진짜로 다른 뜻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 말 좀 제발 들어주세요. 오해는 무슨 오해? 이번 일 있고 주변에 알아보니 나 죽으면 우리 회사 네 놈 거 될 거라고 큰 소리 치고 다녔다면서? 나 죽으면 내 회사가 내 딸 거가 되는 거지 왜 네 놈 거가 되는 건데? 왜 네 놈 거가 되냐고? 그런데도 아니라고 발뺌할 셈이야? 정보 필요 없고 너처럼 쓰레기 같은 놈에게 우리 딸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너랑 우리 수진이 내가 당장 이혼시킬 테니까. 장모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 회사 탐났던 것도 사실이지만 저 수진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제주제 어디 가서 수진이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겠어요. 저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하세요. 네 놈이 자초해놓고 지금 누굴 원망해? 네 놈이 우리 딸이랑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면 왜 하나뿐인 그것도 아픈 내 딸을 못 살게 괴롭히는 건데.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갈라서게 해야지. 네 놈 말대로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괴롭히는데 나중에는 오죽 더 할까? 그러니까 네 놈이 내 딸 더 고생시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시키는 게 맞아. 안 돼요. 이럴 순 없어요. 자기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우리 아직 서로 많이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 헤어질 수 없다고, 못 헤어진다고 장모님께 와서 이야기하라고. 나는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자기는 어차피 내 사람이니 이렇게 대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제야 눈물 콧물 빼며 저에게 매달리는 남편 놈이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이기적이고 매정한 남편 놈에게 정 떨어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누가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내 사람 되면 함부로 해도 된다고 누가 그랬냐고. 나 사랑한다는 놈이 그동안 그따위로 행동했냐? 너 나 아플 때 어떻게 행동했어? 죽 좀 끓여달라는데 죽을 끓여주기는커녕 나한테 짜증내면서 친구랑 게임한다고 밖으로 나가버렸지? 그것도 모자라 아파서 회사까지 휴직한 나한테 지 조카를 맡기려고 해? 그것도 평생 나보고 키우라고? 너는 너랑 너 가족만 생각하는 게 사랑이니?
남편은 저한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저희 엄마를 붙잡고 매달리더라고요. 장모님, 제발요. 한 번만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정말로 약속 지킬게요. 수진이 이번엔 진짜로 고생 안 시키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미 버스 떠난 지 오래네. 그리고 니놈 회사랑 거래도 오늘로써 끝이야.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랑 거래까지 끊겠다뇨. 그럼 저는 뭐 먹고 살라고요? 그거야 니놈이 알아서 할 이야기지. 우리 딸 고생시켰을 때는 이 정도 각오는 했었어야지. 이 정도 각오도 없이 우리 딸 괴롭혔던 거야? 안 그래도 요즘 니놈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질이 떨어져서 회사 내에서도 말이 많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주 때마침 잘 됐네. 얼마 오면 니놈이랑 우리 회사 계약도 끝나고 오늘부로 아주 여기서 서로 인연을 끊자고 네 동생 결혼시키고 네 조카랑 둘이 오손도손 아주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나는 내 딸이랑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아참, 그리고 자네 기억하지? 이 집 내가 우리 딸 신혼집으로 해준 거. 그러니까 너 네 소중한 동생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도 나가. 오늘이 바로 니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날이다, 이놈아. 장모님, 안 돼요. 에이, 난 이제 망했어. 망했다고. 괜히 동생 챙겨주다가 내 인생까지 끝장났어.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건데? 오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빠, 우리 딸 오빠가 봐주는 거 맞지? 닥쳐! 지금 너 때문에 네 오빠 인생 망하게 생겼는데 너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앞으로 네 딸은 네가 알아서 챙기라고. 못들 하세요? 이 인간들 당장 내쫓지 않고. 너 이놈 다시 한번 우리 딸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진짜 매운맛 보여줄 테니까. 장모님! 엄마의 한마디에 경호원분들은 남편과 신우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저를 향해 울부짖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는 경호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자기 걱정하기 바빴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나 좀 봐줘, 제발 나 좀. 오빠, 내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데? 우리 윤미는 누가 돌봐주는 건데? 오빠 말 좀 해봐. 결국 저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덤으로 남편과 신우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와 이혼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한테 이혼을 당하며 그제야 자신의 짓이 법적으로 소송당해 저한테 이혼을 당할 만큼 나쁜 짓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 남편과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전해들은 소식에 의하면 남편은 엄마 회사에서 받던 일도 끊기고 근근히 외주를 받아 일을 하다 돈이 없어 몇몇 다니던 직원들도 내보내고 일도 끊겨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나간 직원들이 걱정되었는지 엄마는 바로 그분들에게 연락해 더 좋은 조건으로 엄마 회사에 고용해 직원으로 채용한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본인 아이를 어쩌지 못해 결혼도 취소됐고 신우가 결혼하며 아이를 저한테 맡기려고 했던 것이 신우의 전 남편에게 들통이 나 아이까지 빼앗겼다고 해요. 저희 집에서 쫓겨나고 오갈 곳이 없어진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신우와 사이가 안 좋아서인지 매일 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들리는 소식에는 남편은 본인이 이혼당하며 사업이 망한 게 신우와 시부모님 탓이라고 하면서 자주 행패를 부린다고 해요. 매일 방 안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폐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시댁도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생활을 했던 탓인지 남편이 이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화장품 공장에서 포장하는 일을 맡았다고 하는데 4명이 생활하기에는 돈이 부족한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자기 가족이 아니라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며 이용해 먹으려고 하더니 결국 전부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지금은 남편과 이혼하고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 저는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회사에 복귀해 엄마 일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저는 엄마 회사에서 가방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비록 저희 회사가 유명 브랜드의 회사는 아니지만 실용성 있는 성능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만들어 고객님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 제품을 사용하며 만족해 하시는 고객님들을 보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에 좀 더 매진해 보려 해요. 제가 남편과 이혼 후 현재 지내고 있는 곳은 친정집인데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어서인지 힘들었던 마음도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의 일로 엄마를 마음고생시킨 일인데 죄송하다는 저의 말에 엄마는 제 잘못이 아니니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엄마한테 보답하는 길이라면서요. 그래서 엄마 말대로 엄마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해 보려 합니다. 물론 엄마와 함께 있는 지금도 많이 행복하지만 말이에요. 이런 저의 앞날 모두 응원해 주실 거죠? 저도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